안동 안동 이제 희망으로 두근두근 청년들로 들썩들썩해 광기창 TV 이 우리 원도심, 네네. 이 원도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씩 보면 좀 안타까워요. 참 보면. 어렵죠. 네네. 원도심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시장과 구시장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신시장과 구시장은 밤 11시가 되어도 사람들이 복잡거렸어요. 지금은 어떠느냐? 저녁 6시 반만 되면 전부 다 깜깜합니다. 문 닫아버립니다. 네. 깜깜합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또 문을 닫으니까 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말 처절하거든요. 과거의 문화의 거리에는 전세를 얻지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한 집 건너 하나씩 임대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인구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외부로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압축 도시의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버스 터미널도 구기차역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바로 압축 도시 개념이에요. 흩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구시장 안에 가면은 안동극장, 진성극장 다 아시죠? 옛날에 이 극장이 활발하게 될 때는 12시 돼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앞에 나오면 가게에는 12시 돼 나와도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가게들이 불을 다 켜놨어요. 근데 안동극장과 진성극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사람이 없죠. 그럼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안동에 특히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 곳이 없어요. 그럼 이 공간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연하고 이벤트하고 노래하고 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꾸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신시장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극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극장.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극장을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어준다면은 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를 제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안동시청 앞에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천리천이 있잖아요. 천리천은 교통의 문제로 지금 복개되어 있어요. 지하는 은둔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 공간은 물만 흘러가요. 서울에 가면요, 홍제천이라고 있어요. 홍제천. 안동의 천리천과 똑같아요. 안동의 천리천은 위에는 길밖에 없는데 서울의 홍제천은 길도 있고 아파트도 지어놨어요. 복개를 해서. 그런데 이 서울에서 어떻게 했느냐? 홍제천을 홍제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어요. 지하 공간을 개발했습니다. 한강에 물을 끓여서 홍제천 상류를 끓여가 물을 흘리면서 지하 공간을 산책로로 바꿨어요. 그리고 미디어 터널로 바꿔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한 거죠. 우리 안동도 천리천의 공간을 지하 공간으로만 물이 흘러가는 공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미디어 터널을 만들고 물을 흘려보내서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구시장까지 다 오면서 들어올 때 하늘에서 벽에서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트로트 노래가 나오고 안동역에서 노래 걸리면 저절로 흥이 가지 않을까요? 이런 연출이 필요하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느냐? 들지 않죠. 어차피 터널은 돼 있는 거예요. 약간의 정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천리천을 찾지 않을까요? 천리천을 찾으면 바로 인근에 뭐였어요? 구시장, 신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심의 교통 주차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 찜닭 먹으러 오면은 대형 주차 공간이 없어요. 많은 불편을 겪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납니까? 낙동강 둔치에 버스 세워놓고 거기에서 나룻배 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룻배 탈 때도 돈을 또 내야 돼요. 관광객들은 소비하러 왔기 때문에 돈을 내어도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룻배 타고 구시장까지 들어와서 내리고 난 다음에 찜닭을 먹고 다시 나룻배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뭔가 만들어줘야만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이 단순하게 낙동강 둔치에 버스 세워놓고 뭐 셔틀 타고 오라, 걸어오라 그러면 안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세워놓고 들어오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재미만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낙동강 둔치에 차를 세워놓고 온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저는 도심이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도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가야만 된다. 왜냐하면은 정주 인구를 많이 늘려주면 좋지만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인구, 관광객들, 또 안동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금 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을 이제 안동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 표현은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다시 통째로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 송년동은 송년동 그대로 놔두고 여기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일종의 뭐 경유 터미널이 될 그렇죠. 수도 예. 있나 예. 이런 걸 하자. 이게 연장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연장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송년동을 없애고 여기에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기존에 왜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구기차역에다 하나를 더 만들면은 동쪽과 남쪽 북쪽에 즉 송년과 옥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원도심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시장, 우리 구시장, 신시장 얘기도 예. 사이사이 들어갔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또한 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지역 경제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도심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공간 플러스 사용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전통시장에서 정보가 교류되고 문화가 교류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생각이냐?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비가림 시설을 합니다. 아케이드라고 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동그랗게 네모나게 똑같이 휘집어서 바꿉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바닥을 도로로 포장을 합니다. 즉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그럼 손님이 많이 왔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안동의 북문시장을 보면 돼요. 북문시장에 지난번에 신매력을 들여서 아케이드 설치했습니다. 간판 다 바꾸었어요. 손님이 오느냐? 그거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안에 먹고 사고 즐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케이드도 없고 간판도 없는데 대박이 난 곳이 있어요. 서울 을지로에 가면은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이 노가리 골목은 뭐냐면은 건축 자재를 파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다가 만선호프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가리 한 마리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의 마력으로 많은 손님이 끌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케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그대로 있고 밤이 되면은 노상에 자판을 깔아놓고 손님을 받는 거예요. 안동 신시장 정도 크기보다 커요. 그 골목 전체가 노가리 골목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노가리 먹으러 옵니다. 주 메뉴가 노가리. 예. 근데 노가리는 그냥 일종의 그 히트 상품이죠. 근데 다른 메뉴가 훨씬 많아요. 네. 1,000원의 마력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다음에 나머지 메뉴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비싸요. 2만원, 3만원 하는데 한 마리에 1,000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4명이서 가면은 기본 10만원을 써야 돼요. 일종의 미끼 상품. 예, 그 일종의 미끼 상품입니다. 네. 자,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울에 가면은 통인시장이라고 있어요. 서울에도 인구가 많다고 모든 시장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엽전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한 양, 두 양 가격이 이렇게 채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엽전을 교환해서 그 엽전을 가지고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색적인 체험을 하도록 해놨어요. 네. 많은 사람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시장도 이제는 어떤 현대화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천의 내토시장을 한 개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전통시장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는 축제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축제장에 무대를 만들고 가수를 불러요. 돈을 6천만 원 써요. 가수 이제 돈 다 줘버리고 시장의 매출은 6천만 원인데 500만 원도 안 되네요. 사람은 복잡거렸어요. 제천의 내토시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래자랑을 어디서 하느냐? 안동 같으면 현대 용산 아파트에서 합니다. 그냥 마이크 한 개 들고만 갑니다. 무대도 없어요. 그리고 상품권을 이런저런 명분을 따라가지고 우수상 무슨 상 해서 상품권을 뭐 얻느냐? 전통시장 상품권 1,000원 2,000원짜리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을 받은 사람이 버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다시 시장으로 오죠. 시장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1,000원 2,000원 주고 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쓰면은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시장 안에서 뭘 하느냐면은 전시를 시화전을 한다든가 국화 전시를 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 전시에 협회에다가 1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주면은 어떻게 하라? 시장 안에서 전시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오프닝을 오후 5시 합니다. 많은 사람도 오죠. 집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갑니까? 먹고 가죠. 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건이 팔리겠죠.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인지 싶습니다. 아케이트가 있어요. 아케이트를 뭘 했냐면 나이트 클럽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네. 밤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 끄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을 15분만 합니다. 공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에서 술 먹다가 그 공연으로 나오는 거죠. 같이 춤을 추는 거죠. 또 아케이트에 찐 라인이 막 날아가요. 즉 이렇게 시장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과거의 방식을 좀 떨쳐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 사람이 모일 건가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방법은 기존에 했던 이벤트 기획으로서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5,000원을 썼으면 시장의 매출은 적어도 2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 5,000원 쓰고 우리는 매출은 500원도 안 나와요 지금. 이러한 이벤트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정말 전통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제발 축제 이벤트 좀 많이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정보가 교류되고 문화가 교류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전통시장에 가면은 아 정말 그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간판만 바꿔서는 안 된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